협업 능력이 중요하다. 인공지능은 협력하지 못하는데 인간은 협력한다라는 식인데, 자, 특이점을 인공지능이 뛰어넘으면 어쩌면 인공지능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똑똑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협업해서 인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협업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은 그냥 네트워크 연결해버리면 하나잖아요. 협업할 필요도 없이 우리 다 연결하자 하면 하나지요. 그래서 이것도 글쎄, 그렇지만 협업은 항상 중요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중요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어요. 이건 우리에게 새로운 처방은 아니다. 그러나 창의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어설픈 창의성은 아니고요. 패러다임을 만드는. 그래서 어설픈 창의성이 아닌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조합할 수 있는 감성 능력, 그런 거는 뛰어나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창의성 갖고 자랑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 상당히 절망스럽지요. 우리 아이 어떻게 교육시켜야지. 1대 99, 1% 대 99%, 심지어는 0.1% 대 99.9%의 시대가 온다. 즉 소수의 1% 지배자, 나머지 99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신노예 사회가 온다. 끔찍한 말도 나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길 바라면서, 자, 제가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비관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낙관도 비관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영원히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뭐 굉장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위리겐 슈미트 후보라고 하는 인공지능계의 양대 쌍벽, 대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인데,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인공지능은 발달해서 인간을 개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할 거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은 우주를 개척할 거다. 왜? 인간이 지구를 너무나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서 살기가 곤란하게 돼서요. 이거 상당히 비관적이죠. 그렇지만 물론 낙관적인 시나리오, 비관적인 시나리오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엄청난 계산 능력, 구글 정도의 계산 능력, 방대한 자료, 알파고 정도가 수많은 바둑 자료를 전부 수집해가지고 집어넣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세돌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겠다고 대국하고 이걸로 보였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성공하는 것은 최근에는 특히 극히 일분야입니다. 아직도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에 비하면 아주 많이 뒤떨어져요. 예를 들면 이 앞에 조그만 어린애가 있다고 쳐요. 이 위에 올라오고 싶다. 애들은 금방 막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 위에 올라오는 법을 금방 익힙니다. 근데 인공지능한테, 로봇한테 이 위에를 올라오게 가르치려면 엄청나게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직 인간만큼 유연하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잘 배우지도 않지만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을 능력합니다. 그 영역이 바둑, 예를 들면 뭐 퀴즈, 체스는 이미, 장기는 이미 인공지능이 일찌감치 인간을 이겼습니다. 바둑은 최근에 이겼고요. 그래서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낙관도 비관도 하지 말고 가보자. 자, 그래서 무엇을 배울까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추라.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양리학을 열심히 공부한 어떤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요, 나중에 신약을 개발해갖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의대에서 가르치는 양리학 수업을 듣고도 모자라가지고 방학 때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가지고 스스로 독학을 했어요. 더 많이 배우겠다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헛짓했어. 세상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양리학을 개발하려면 컴퓨터를 알아야 돼요.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게 거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부터 한쪽으로 몰빵하면 안 돼요, 요즘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독학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요. 물론 영어로 된 게 거의 많지만 한국말로 된 것도 요즘 많습니다. 웬만한 강좌는 다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어느 대학에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학생은 컴퓨터를 전공한 학생입니다. 근데 컴퓨터의 기술이 하도 빨리 변하니까 미처 새로운 기술을 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채로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그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필요하네. 근데 나 모른다. 한국 학생들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영어로 된 거지만 온라인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배워요. 제가 미국에 가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제 대학 교수들도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이요. 필수 과목이 아니면은 그 과목을 들을까 말까 필수 과목에 무조건 들어야죠. 근데 선택 과목이면 그 과목을 들을까 말까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인터넷 강의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딱 첫 수업 한 몇 번, 두어 번 들어가 보고 인터넷 강의만 못하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독학의 시대가 온 거예요. MIT, 하버드 대학교 강의, edX라는 데 가면은 다 나옵니다. 근데 숙제도 나와요. 근데 해답이 없겠죠. 다 검색하면 누군가가 다 풀어서 올려놨습니다. 기말고사까지. 답이 다 있어요. 근데 답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 딱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가서 물어보면요. 옛날에 배웠던 고수들이 또 다 가르쳐줘요. 나 이 답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럼 설명을 해줘요. 이제 독학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성격이 좋은지를 모르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옛날에는 성격 급한 사람은 꽝이었어요. 인내심. 근데 요즘은 성격 급한 게 디지털 시대에는 굉장히 장점이죠. 빌 게이츠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생각의 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생각의 속도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는 대학교 3학년 때인가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데 절호의 창업 기회가 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 기회가. 학교를 중퇴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그때 아버지가 야, 너 하버드 대학교 얼마나 어렵게 들어갔느냐. 1년만 있으면 졸업인데 기다려라. 졸업하고 해라. 빌 게이츠는 아닙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저는 영원히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퇴했어요. 빌 게이츠는 대학 중퇴자입니다. 빌 게이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유명 회사의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성격이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괴팍한 성격, 요즘에 각광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또 창의성이 있다네요. 외톨이 있죠. 괴짜. 일본에서 뽑아가잖아요. 왜? 일본 사람들은 전부 규격화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창의성이 별로 없어. 선장과 매. 선장은 멀미를 안 한답니다. 왜? 멀리 보니까요. 자,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멀리는 봐야 돼요.
알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멀리 보고 이쪽에서 파도가 치면 이걸 또 대응하고 이쪽에서 파도가 치면 이렇게 대응하고 그렇게 하면서 헤쳐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먼 방향, 목표 이게 중요하다. 매가 사냥한 거 보셨어요? 하늘을 배회합니다.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쏜살같이 먹이를 발견하고 내려와서요. 그걸 낚고 채는데 예술 같습니다. 이제 선장처럼 멀리 보면서 가다가 절호의 기회라는 게 나타나면 그때 몰빵을 할 때입니다. 미리부터 양리학 공부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절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는 몰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학습 능력하고 기본 역량도 없다. 나는 열정도 없고 창의성도 없고 뭐 공부도 싫고 요즘 그런 애들 많습니다. 엄마들이 고민이지요.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아날로그 경쟁력. 자, 왜냐하면은 어차피 99%는 다 똑같이 된다. 만약에 비관적 시나리오가 맞다면 그럼 99%는 머리 조금 좋다고 인공지능 앞에서 폼 잡아봐야 그렇죠? 알파고 앞에서 바둑 나 너보다 더 잘해.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고수가 아니면 어차피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학습 능력 이런 것보다는 아름답고 건강한 몸 이거 우습게 보지 말자. 앞으로는 부자들이 이럴 거라는 거예요. 나 인공 로봇의 간호를 받는 게 아니고 나 사람의 간호를 받아 이렇게 이제 자랑한다 이거죠. 로봇이 간호를 더 잘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사람한테 간호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속성. 불편해도 한옥에 살잖아요. 일본도 부자 아니면 전통가옥에서 못 산답니다. 선한 사람. 요즘에 인간의 뇌를 스캔하는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합니다. 인공지능은요, 착하지 않은 인간 싫어할 겁니다. 도태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보다도 더 정확한 스캐너가 나오면 이제 거짓말하는 게 어려워지죠. 요즘 자동차 사고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줄었습니다. 왜? 블랙박스 때문에 그렇지. 다 그게 보여주니까.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습니다. 근데 나는 학습 능력, 기본 역량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도 귀찮고 예체능은 즐기는 것 외에는 관심도 없고 선하지도 않고 내 열정도 없어.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조금 약간 생뚱맞게 들리죠? 정치가 왜 중요한가? 우리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어요. 이제 다른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애 낳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야, 너 능력 없으면 네 탓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 낳으라고 장려한다면 야, 능력이 있게 태어나고 능력이 있게 교육받으면 좋은 거고 살다가 도태되면 나라에서 책임을 져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나라고 막 권장해 놓고서는 야, 너 능력 부족해서 안 돼? 이건 조금 이제 아니에요. 자, 스위스에서는 월 300만 원을 무조건 주는 이거를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기본소득제 부결됐어요. 몇 년간은 가결되겠죠. 핀란드는 월 70만 원 주는 기본소득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줘요. 능력이 있건 없건. 노동의 종말. 직업이 없습니다. 기본소득제로 돈은 나와. 근데 나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일하고 싶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가짜 직업을 만든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잔디 깔아 하고. 와서 잔디를 깔아요. 그 다음에 잔디 제거. 농담이긴 하지만 이런 가짜 직업이 나올 거다. 왜? 인간답게 살려면 무조건 한 달에 300만 원 먹고 살아 됐지? 싫다는 거예요. 난 일하고 싶다.
부자의 인공지능. 이것도 문제죠. 부자는 큰 것 같고.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행복하게 생존을 해야 됩니다. 자,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유.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지요. 내 능력도 없고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간을 너무나 높은 위치에 딱 올려놓고 이제 오만하게 살았던 거예요. 동물을 멸시하고. 위르겐 슈미트 후보, 인공지능의 대부는 우리가 뭐 개미나 그런데 관심 갖느냐 이거예요. 관심 안 갖지요? 그렇듯이 인공지능도 우리를 개미처럼 볼 거다. 끔찍한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실을 직시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장처럼 항해하고 매처럼 결단하라. 모릅니다. 모르지만 먼 목표는 보고 가야 돼요. 방향은 정해서 가야 멀미를 안 합니다. 안 그러면 멀미하다가 길 잊어버려요. 그렇게 가다가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매처럼 먹이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 항상 잘했습니까? 맨날 하고 나면 후회. 그렇죠? 정말 잘했다라고 느끼는 건 인생에 살면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정 집행이 더 중요해요. 어차피 결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정하고 집행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세계 그 유명한 부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국에서 가장 부자 뉴스에 보니까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윈 회장. 일본에서는 주가가 오를 때 내릴 때마다 1등이 됐다, 2등이 됐다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손정희, 예, 소프트뱅크의 회장이죠. 그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둘이 인류 계획과 삼류 집행, 삼류 계획과 인류 집행 뭐가 더 중요하냐? 둘 다 의견이 딱 일치했어요. 삼류 계획, 인류 집행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계획 잘 세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실패해. 잘 몰라. 후회해. 그거 수정하면 됩니다. 행복하려면. 우린 불안, 불만, 불확실성,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의 시대니까. 삶이란 모순과 딜레마의 관리,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측 불가능한 시대. 뭐가 올지 모르는데 이제 남을 부러워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 개똥 철학이라도 있어야 돼요. 99%가 인공지능 앞에서. 그래서 절대 진리란 없고 모두 맞고 모두 틀리다. 이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중요한 어떤 삶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강연자가 강의를 마치고 퇴장합니다.